네, 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대 코스피 코스닥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어떤 재반격, 보복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이 선물 어쨌든 1조 1천억 이상을 매도했어요. 네. 현물도 좀 네. 2,700억 정도 매도했고 이게 오늘 시장이 부러진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외국인 선물 매도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맞고요. 아, 그래요? 맞고 사실은 오늘 장중에요. 1조 6천억까지 매도했습니다. 그게 2시경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때부터 빠르게 매도 규모를 축소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한테 고객들이 전화가 많이 오죠.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얘기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험적으로 외국인들이 1조 원대 이상, 1조 5천억대 이상 매도를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은 시장은 반전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시장에서 바닥을 잡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정도라면은 유의미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물 보면은 지금 화면 보시면 현물이 2,700억 팔았거든요, 대표님. 그건 얼마 안 팔았어요, 대표님. 그러게요. 코스피도 네네. 한 1,500억 정도 매도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 보시면은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처음 삼성전자를 팔았죠.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요 오늘 다시 샀습니다. 어제 700억 매도했고 오늘 1,000억 다시 매수했어요. 그러니까는 실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한 부분은 어떤 다른 주변주들을 매도한 거지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는 아직은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일단 제가 보기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또 한 가지인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늘 장중에 1,400원 거의 갔어요. 1,399 거의 1,400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그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줄어든 것도 당국에서 구두 개입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만약에 이제 현물로서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구두 개입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오늘 기준으로 1,394원 오늘 고점 대비해서 6원 정도 빠져서 끝나긴 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레벨은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수준 환율이 높아지는 거는 좀 이상적이었다. 이상했다. 오버슈팅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어느 정도 위치를 찾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환율 문제 그리고 삼성전자 그런 삼성전자 얘기하면은 사실은 제가 어제 오후에 시장 어려웠음에 불구하고 어제 오후에 뉴스 보셨었죠. 삼성전자 보조금 확정된 거 64조 달러로. 네네. 예, 그거면 어느 정도는 삼성전자 오늘 해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세론 뉴스는 아닌 것 같고 오늘 다 빠졌거든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대만도 빠졌고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빠진 거라서 만약에 호재가 발현이 된다면은 조심스럽게 내일부터 혹은 추후에 이게 너무 악재만 있었으니까 좀 발현되지 않나 싶은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제 생각을 했던 게 요즘 시장의 특징이 한 10시까지 저희가 눈치를 보면서 봐요. 보는데 10시까지 안 돌리면 패대기 쳐요. 오늘 좀 그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지금쯤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면 답 없다라고 했는데 답이 없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종가 기준으로 60포인트 빠졌고요. 장중에 네. 거의 65포인트 이상까지 빠졌었고요. 솔직히 뭐 5포인트 밑에서 올렸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일단 빨리 오른 매크로라든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잦아들길 바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얘기 좀 나중에 좀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의 삼각 약간 구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이 할 일을 하는 거 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자존심 때문에 이란도 역시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핵을 쏠 수 같은 그런 핵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만 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 얘기 없이 확전 없이 좀 하루 이틀 정도만 좀 버티게 된다면은 시장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걸 거예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이 증시 이게 하나의 일시적 이슈로 인한 노이즈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완전 시장이 그냥 추세가 반전되는 부러지는 현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돼 아니면 버텨야 돼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시장이 올라왔다고 대변인께 말씀하셨는데
2월과 3월로 다르게 좀 말씀드리면 2월에는 올라올 때 밸류만 올라갔고요.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온 시장을 가지고 이거 올랐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해야지 판단하는 거는 아마도 삼성전자 들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아마도 어떤 생각을 하실 거면 이 두 종목, 두 섹터, 밸류업이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종목들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했었으면 이미 어제 혹은 지난주에 이미 팔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늦은 상태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시장 반등 나올 때 내 종목도 같이 나오라라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과매도권에 들어간 거죠. 네. 저는 이렇게 과매도권에 들어갔을 때는 일단은 시장 안정화 될 때까지는 뭔가 풀매도라든지 혹은 포트 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서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그 삼성전자 다들 이제 10만 전자를 기대했던 분들이 많은데 이거 8만 원까지 그 위협받는 네. 네, 지금 오늘 딱 8만 원에 끝났습니다만 장중에 7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지금 이것도 역시 개인 투자자들 또 당한 거 아니냐 이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는 21선까지 이탈을 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탈한 상황에서 이틀, 3일 하루 이틀 안에 빨리 21선 안으로 들어나와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시장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저는요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이미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남았습니다. 하이닉스 다음 주 아마 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뭔가 반도체 모멘텀 공백 기간이 살짝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메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중간에 이번 주에 뭐 있냐 TSMC도 또 실적 발표가 또 있거든요, 대표님.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바이더딥 입장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주식을 사야 한다는 입장에 봤을 때는 삼성전자 지금 주가는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자리 자체가 아직은 조금 어설프다는 거죠. 어설퍼서 좀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거고 외국인들이 오늘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살 때 1조 5천억씩 사는 거는 최근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볼게요. 다음 주부터가 이제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한 2, 3일이 저는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해드렸던 TSMC라든지 하이닉스 실적 발표, 빅테크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조금 앞당겨 있었으면 저는 오늘 장 이렇게 안 빠졌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기대할 것들이 시장이 좀 걸리니까 좀 그 모멘텀 공백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확인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 근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가장 좀 비겁하고 안타까운 변명이 분할 매수라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확인해봐도 됩니다. 그러게 그 지금 시장이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보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네. 싸게 살 수 있는 네네. 기회가 왔다라고도 네네. 볼 수 네. 있는 네네. 건데 네네. 이게 이대로만 부러지지 네. 않는다면 네. 네. 근데 그 그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이스라엘의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랑 물론 공급망이라든지 그 매크로 지표를 뒤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라고 보면은 안 되긴 해요. 하지만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끝나기만 한다면은 일종의 이벤트 플레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이럴 때 이제 아무것도 뭐 하기 어려울 때는 이럴 때는 저희가 인덱스를 많이 봅니다. 인덱스를 많이 보는데 오늘 사무실에서 본 인덱스는 담보 부족이에요. 담보 부족 지표는 아니죠. 담보 부족의 저희 지점만의 고유한 특성일 수 있는데 일단 최근 몇 달 만에 가장 많은 분들이 담보 부족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은 요 정도면은 시장에서 극도의 공포를 이루지 않았나? 이게 담보 부족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님 막다 못 먹은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이게 장이 적당하면 막습니다. 종목이 빠지더라도. 그러니까는 요 정도 부분이고 그래서 신용을 좀 봤거든요, 대표님. 신용을 보니까 화면 보시면은
이게 4월 15일 업데이트 아마 가장 최근 거입니다. 최근 걸 겁니다. 19조 2천억이에요. 코스닥은 조금 줄었고 거래소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4월 16일 거가 업데이트가 안 된 지표예요. 이거 아마 내일 업데이트가 될 텐데 하루 늦거든요. 그럼 요거를 아마도 유의미하게 19조 원대 깨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만약 확인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예. 자, 오늘 특징적인 섹터나 종목 그 좀 주목한 곳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FSD 관련 얘기를 많이 했죠. 아침 방송에도 막 얘기를 하시던데 꼭 그럴 때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 관련주를 할 때는 가장 큰 종목은 사실은 현대 오토에버거든요. 근데 오토에버는 그냥 그랬고요. 사실은 작은 거 뭐 라닉스라든지 그런 작은 종목들만 좀 움직였기 때문에 일종의 테마성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현대일렉트릭. 지금 시장이 어려우나 좋으나 내 갈 길을 가고 있었던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급락이 나왔어요. 얘뿐만 아니고 LS일렉. 그러게요. 이거는 실적을 기반으로 네네. 지금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종목이 빠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시장을 바닥을 볼 때요. 예전에는요. 어떤 식으로 바닥이 나왔냐면 주도주는 살아있고 주변주들이 깨졌을 때 바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제가 작년부터 바뀌었다 말씀드리잖아요. 작년부터 어떤 일이냐면 주도주까지 부러뜨려야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주도주가 부러졌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증설이 좀 얘기가 좀 있었으면 지난주에 사실은. 그러니까 증설이라가 나오면은 일종의 피크아웃에 대한 거가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5년치 일감을 다 땡겨왔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시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았었던 거에 마지막까지 팔았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걸 먼저 가지치기 하고 좋은 것까지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LS일렉부터 시작해서 현대일렉 그 같은 관련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선주들, 가온전선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되긴 하겠지만 요것들이 일종의 시장에서는 도망치자라는 분위기가 나왔다라는 거고 업황이 바뀐 건 없어요. 네. 바뀐 건 없는데 그 지난주에 그 증설에 대한 일종의 인터뷰, 대표이사의 인터뷰가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해석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전선주가 완전히 부러졌다라고 아직 보기는 어려운 거죠. 기술적으로 근데 H현대일렉을 보면은 지금 대표님 보시면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일어났던 현상인데 거래가 역대급으로 터졌어요. 역대급으로 터지고 오늘도 위에서 장대 윗골이 음봉이네. 거래량이 실린. 거래가 많이 실렸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요 21선이라든지 이쪽에서 한 번씩은 리바운딩이 있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식이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큰 시세에 스크래치는 난 게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다시 가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장중 보면서 10시 이전까지 이거 종목만 보면은 장 조정 끝난 것 같다 그랬어요. 제가. 이게 종목들이 이러하면 60포인트 빠졌고 코스닥 2.3% 진짜 많이 빠진 건데 움직이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전공종 쪽들, 유니셈. 그러니까 그동안 덜 올랐던 맞아요. 이제까지 후공정 위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막상 많이 올라갔던 것들보다는 그것은 또 차익 실현이 나왔겠죠. 그런데 또 막상 보면은 솔직히 종목에 대한 결을 잡는데 지금처럼 조금 뜬금포로 올라가는 시장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쪽은 우리가 테일러십 투자, 이거 우리가 보조금 때문에 그럴 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긴 있는데 오늘 한두 개 정도들은 예를 들어서 PSK 홀딩스 얘는 장중에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이래요. 올랐다가 또 차익 실현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단타 치는 겁니다. 지금
기조적으로 내가 뭘 사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장중에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 트레이더들이 계속 매매를 하는 중이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 매매밖에 승부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이죠. 그리고 오늘 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금 안타까운 건데 HPSP요. HPSP도 오늘 장대 음봉이네요. 거래량 네. 실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어제 오후에 시간으로 강했거든요. 근데 매각설이 좀 돌았습니다. 매각설이 돌아가지고 오늘 오전에 거의 한 7, 8%대? 11%까지 갔었네요. 갔었는데 매각이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회사에서 조회 공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니다. 사실무근. 그러니까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좀 안타깝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장중에 매각설 때문에 단타 물량까지 다 같이 청산이 나오는 거죠. 원래대로면 이 정도까지 빠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성질로, 왜냐면 미리 뺐거든요, HPSB는. 그러니까 수급이 뒤에 엉켜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들고 있으신 분들은 저 오늘도 장중에 좀 전화가 오시던데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변동은 17%입니다. 위에 11%, 밑에 6%니까요. 그러니까 이 17%를 보니까는 위에 변동성 보면 신나죠. 근데 지금 밑으로 변동성을 봐니까 장도 지금 2,600까지 깨지는, 거의 깨질락 말락인 상황이니까 엄청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빠질 만큼 빠졌다라 생각합니다. 종목 네. 추천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HPSP 종목을 어디서 제 가장 먼저 봤냐면 저 증권사 보고서에서부터 제가 트래킹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디 증권사 말씀이 좀 그렇고 뉴스 찾으면 다 나오십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슬슬 이제, 왜냐면 얘가 예스티랑 특허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쪽 업황이 워낙 좋아요. 업황 자체가 어닐링 이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밸류에이션 감내 가능하다는 수준까지가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음부터는 뭐겠어요? 장이 안정화되면 됩니다. 첫 번째 장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서 상담을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시장이 어려울 때 상담하는 것과 시장이 좋을 때 상담하는 법이 달라요. 네. 근데 지금은요, 일단은 시장 안정화 이후에 매매 타점이라든지 그걸 보는 거니까는 일단 그렇게 좀 안정화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들도 좀 특색이 있었죠? 네, 조선주가 사실은 뭐 조선가,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있고 실적도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 라고 얘기하다가 최근에 며칠 동안 시장이 안 좋을 때 한 번씩은 니치마켓으로 갔어요. 갔는데 중간 MRO 이벤트, 그리고 중국 견제에 대한 이벤트,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이벤트성으로 가긴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오늘은 다른 조선주 다 빠졌는데 오늘 엔진, 한화 엔진, 얘는 HSD 엔진이죠. 오늘 제가 힘이 없어서 지금 타자가 잘 안 쳐집니다. 이게 좀 강하거든요. 네. 근데 실적 이슈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어찌됐든 이틀, 3일 동안 강했기 때문에 지금 뭘 사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실적 이슈가 있어서 쏘는 종목들의 경우는 눌릴 때 보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남들 안 갈 때 간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테마성 말고요. 실적 이슈로 간 종목들은 나중에 한 번씩 더 쳐다봐야 된다는 논조로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그런 의미로 다 빠지는데 하이브 강하더라고요. 사실 하이브, 그동안 네. 조정을 세게 맞아요. 받았던 종목들이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렇다고 JYP가 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이슈가 좀 있고요. 그래도 대장격으로 엔터 안에서도 그래도 아일릿이라는 요즘 그 아이돌 아시죠? 제가 우리 서현이 얘기하기 좀 그런데 엄청 저번 주에 가서 제 앨범을 사줬습니다. 아일릿 앨범을. 비싸요. 25,000원입니다. 10,000원도 아니고.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핫하고 또 저 차트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하니까는 일단 지금 오늘 움직인 종목들은 이거고 이 왜 움직인 논리, 그리고 시장에서 약할 때 오늘 진짜로 약한 거잖아요. 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쳐다봤던 종목들. 그런데 시장 만약 올라가면은 또 얘네들 약할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안정화되면 또 얘네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결을 좀 파악하고자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장 이제 다들 이제 좀 오늘 충격들을 받아서 네. 좀 불안하실 거예요. 네. 물론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내일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매크로가 안 좋습니다. 매크로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환율 1,400원이고요. 그리고 선물 이렇게 때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있습니까? 미국 국채금리 봐야 되는데 이 셋은 저희가 디폴트 값을 항상 보는 거거든요. 항상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세 개가 다 동반으로 회복이 돼야지.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한 4%대 초반대까지 떨어져야 된다라든지 유가가 80대 초반 뭐 이런 식으로 봐야 하는데 한 번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이 바닥권에 있을 때의 가장 큰 트리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뭐 하나가 빠져주는 흐름만 나오면은 급하게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하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오늘 당국에서 구두 개입이 나온 것만큼 환율 면에서 1380원대로 빨리 들어간 다 모습만 보이면은 저는 해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물, 환율 다 체크하긴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가장 급선무는 환율. 환율. 예, 환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달러 인덱스도 그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럴 때는 그래도 환율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계속해서 좀 리스크를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여러 가지 아까 시그널들 이야기하셨는데 그러한 기대감으로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인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면 충분히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뭘 사느냐가 문제일 거예요. 뭘 사느냐가. 근데 지금 반등 나올 때요. 항상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반등 나올 때 그 종목을 다 쫓아다가다가 다리 찢어집니다. 하나만 잘 선택해야 된다. 하나만. 선택하실 거면 여러 개 흩어뜨릴 필요도 없고요. 하나를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확인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소신에 대해 지지를 합니다. 저도 하는데 단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 시장을 내가 다 먹으려 하는 그런 그 욕심이에요, 대표님. 남들은 지금 다 깨져서 힘든데 다 먹으면 이거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고 좀 정말로 공부를 했었던 종목 중에서 많이 빠졌다라는 저점이 형성되었다 하는데 그런 종목은요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시장에 선택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